벌써 화학 2 10차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경을 썼어요. 선생님 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비빔면을 먹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요새 진영쌤이 뭐 계속 뭘 같이 해보자고 막 그렇게 쫄라가지고 귀찮은데 할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뭔지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하게 되면. 네. 오늘 진도는 어디 나갈 거냐면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그 소금물의 농도 계산하던 거 기억나요? 그죠? 그때부터 농도는 여러분들이 쭉 어려워하던 그런 개념 중에 하나죠. 그죠? 난이도를 조절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도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막 깊게 들어가진 않고 깊게 들어간다?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죠. 뭐 용액에 대한 이렇게 농도 변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농도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 텐데, 맨 처음에 농도의 종류는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종류에는 처음에 이제 퍼센트 농도, 그 다음에 ppm, 다음에 몰 농도, 다음에 몰랄 농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농도들을 퍼센트로 나와 있을 때 얘네들로 뭐 어떻게 고치는지, 뭐 ppm으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고치는지, 얘네들 사이의 변환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얘네들 사이에서의 변환. 모두 하지는 못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 정도, 그 다음에 나중에 나와 있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정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도는 우리가 뭘 알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비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농도를 구해보는 거예요. 비율. 자, 비율입니다. 비율. 핵심은 비율이에요. 얘네가 비율이죠. 얘네 비율. 우리 농도는 이제 비율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곱해주는 이 100은 뭐고 10의 6승은 뭐냐?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얘네들을 곱해주기 전에 얘네들의 분모와 분자가 같다. 즉 비율이 1대1 상황이야. 1대1. 뭐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이 같은 상황. 그때 전체는 1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곱해주는 건 어떤 의미냐? 전체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늘린다.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자, 200g일 때 이 소금 2g과 그 소금물 200g일 때 200kg일 때 0.2g 이거를 비율로 나타냈을 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뭐 0.0000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나타내다 보면 우리가 농도를 활용하기가 되게 불편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1%야 보다 0.00001%야 이게 훨씬 불편하죠. 쓰기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되게 소량일 때 어떤 농도를 나타내느냐, 그러면 좀 많을 땐 어떤 농도를 나타내느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방법을 좀 달리해서, 그 다음에 다 방법을 달리하니까 단위도 달라지겠죠. 그쵸? 자, 단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용액, 용질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2학년 때 소금이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소금이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된다. 이때 소금이 용질, 물이 용매, 이 녹는 현상을 용해, 소금물이 용액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용액의 질량은 뭐냐? 용매와 용질의 질량을 합친 거, 용질의 질량과 용매의 질량을 합친 거, 분의 용질의 질량을 비율을 나타낸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곱하기 몇을 한 거다? 100을 한 거다. 그럼 ppm 농도는 뭐다? 비율은 같게 가져가되 곱하기 10의 6승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얘네들을 다르게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예제를 한번 보면 좀 여러분들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퍼센트 농도랑 ppm 농도를 같이 구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봐봐. 퍼센트 먼저 구해보자. 퍼센트. 자, 퍼센트 먼저 구해보면 용액의 질량이라고 그랬으니까 용액의 질량을 먼저 구해보자. 자, 과망 가진이 미안해요. KMNO4 자 얘네가 4g이고 중류소가 76g이죠. 그럼 용액의 질량은 몇일까요? 80g이죠. 그렇죠? 용액의 질량은 80g. 용질의 질량은 4g. 자 선생님 용매가 뭐고 용질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고체와 액체를 섞었을 때는 보통 액체가 용매고 고체가 용질이에요. 만약에 그 두 가지의 물질이 같다면 많은 쪽을 용매로 따라갑니다. 많은 쪽이 용매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뭘 해준다? 100을 해준다. 그럼 몇 프로가 나옵니까? 5%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ppm을 한번 볼게요. ppm. 자, ppm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80분의 4 맞는데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 곱하기 몇? 그렇죠. 10의 6승이죠. 그러면 얘가 몇이 나오냐면 5.0 곱하기 10의 4승 ppm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자연수로 나타내 버리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5, 하나, 둘, 셋, 넷, ppm. 그렇죠. 이게 10의 몇 승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이게 소수점이 길어져 버리면 얘가 딱 떨어져서 5.0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소수점이 길어져 버리면 2.4567 2.45678 곱하기 10의 4승 이런 식으로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예제에서 만약에 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 표기법보다는 이 표기법이 좀 더 실용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몰농도와 몰랄농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거기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항상 농도를 생각할 때는 여기가 용액인지 용매인지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가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가 용매인지 용액인지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가 질량인지 부피인지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몰롱도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몰롱도가 용매의 부피로 나오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거예요. 알겠죠?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몰롱도와 몰랄농도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선생님이 아까 분모에 용액인지 용매인지 질량인지 부피인지 잘 구분하라 그랬잖아. 아까는 이제 퍼센트 농도랑 ppm 농도 할 때는 이제 질량이었는데 이제 뭐가 등장하냐? 여기가 부피가 등장하죠. 어디에? 몰농도에. 자, 여러분들이 많이 몰농도는 2학년 때도 봤을 거기 때문에 좀 반가울 거예요. 저만 반갑나요? 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몰랄농도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용매로 나옵니다. 용매. 맨날 용액만 다루다가 몰랄농도는 용매인데 자 그러면 선생님 굳이 이제 부피를 다루다가 왜 굳이 질량을 다루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제 용질의 양을 할 때 이제 몰수로 넘어가잖아요. 아까는 뭘로 했냐면 이제 질량으로 했잖아요. 질량.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몰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몰로도 나타낼 수 있는 농도의 단위가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몰은 잘 받아들이는데 선생님 왜 부피에서 왜 질량을 굳이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체, 액체 우리가 했던 거 뭐가 있을까?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생각을 해볼게요.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부피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봐봐. 부피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온도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뀐다고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20도씨에서 측정했던 몰농도와 좀 더워졌어. 35도씨에서 측정했던 몰농도는 값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온도가 올라가서 부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 용질의 양, 몰수는 변화가 없잖아. 몰수는 변화가 없는데 얘는 변화가 없는데 얘가 변해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몰농도 값이 바뀌어요. 그런 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온도가 변해도 일정한 농도 값을 우리가 찾다 보니까 이제 몰랄 농도라는 이런 농도의 개념을 만든 거죠. 그렇죠? 이게 원래 있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은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뭔가의 필요성, 실효성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몰 퍼 리터도 됩니다. 알겠죠? 몰 퍼 리터. 가끔씩 선생님 그러면 몰 퍼 밀리리터라고 써도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몰 퍼 밀리리터라도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계속 헷갈리냐면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쓰다 보면 얘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얘랑. 다른 겁니다. 이 대문자 M은 얘를 뜻하는 거예요. 얘가 아니에요. 알겠죠? 만약에 이걸로 취급하고 싶으면 단위를 똑같이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몰 퍼 밀리리터라고. 쓸 일은 딱히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물음표부터. 자, 수산화칼륨 0.28g의 증류세에 녹여 50ml를 만들었다. 몰랄농도 구하는 거, 몰농도 구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해봤으니까 뭐 해보죠. 일단 용액의 부피를 알아야겠죠? 리터 단위니까 여기 몇이에요? 0.05리터가 될 거고. 이제 뭐가 문제냐면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56이라 그랬죠. 뭐가? 화학식량이. 그러면 1몰이 있을 때 56g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0.28g 있을 때는 얼마냐? 이 얘기인데 선생님 항상 단위 약분하는 거 많이 해줬죠? 얘가 몇 g일 때 56g일 때 몇 몰이다? 1몰이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약분하면 얘가 몇 몰이 되느냐? 0.005몰이 됩니다. 0.005몰. 이렇게. 자, 그러면 몰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0.05리터분의 0.005몰이니까 얘네들의 몰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0.1 몰농도가 되겠죠. 그렇죠.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예제 볼게요. 자, 예제 보면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몰랄농도 헷갈릴 건 없는데 미안해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몰랄농도가 나와 있는데 몰랄농도를 하면 용매의 질량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질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물 뭐라 그랬냐면 50ml. 선생님 질량 구해야 되는데 부피가 나왔네요.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 가로에 뭐가 나와 있어요? 물의 밀도가 나와 있죠. 부피가 나와 있고 밀도가 나와 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질량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용매의 질량을 한번 구해보자. 자, 물의 질량은 자, 여기서 50ml라 그랬죠? 50ml. 50ml라 그랬는데 1g per ml래요. 뭐가? 밀도가.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주면 돼요? ml를 지우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1ml 분의 1g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0g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화학식량. 자,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몰수. 몰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화학식량이 40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몰일 때 이거는 비례식으로 풀어줄게요. 단위 말고. 1몰일 때 40g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몰수가 이렇게 있고 몇 그램? 1g일 때 몇 몰이냐 이 얘기랑 똑같죠.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몇 몰이 나오냐면 물음표는 40분의 1몰이 나옵니다.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은 같다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용매의 질량을 넣을 때 무슨? 킬로그램. 그러면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니까 0.05kg을 해야겠죠? 그러면 몰랄농도는 0.05분의 40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선생님 계산을 해봤거든요. 0.5 몰랄농도가 나옵니다. 0.5 몰랄농도. 여기 소문자음은 뭐냐면 이제 몰랄농도의 단위예요. 몰랄농도의 단위. 여기서 이제 몰 퍼 킬로그램이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겠죠. 몰 퍼 킬로그램을 소문자 M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몰농도, 몰랄농도, 따라라라. 자, 몰랄농도와 몰농도, 퍼센트, ppm까지 다 배워봤으니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환산을 시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할 건 뭐냐면, 이 퍼센트 농도랑 이제 몰농도를 왔다 갔다 해볼 텐데, 그 전에 아까 선생님이 그 몰랄농도 구했던 문제 있잖아요. 몰랄농도 문제, 수산화 나트륨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선생님 설명한 대로 이해하세요. 약간 교과서에서 풀이를 봤는데 약간 돌려서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과서에서 설명하는지는 알겠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하는 게 좀 더 농도를 구하기 편할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 농도에서 이 퍼센트 농도에서 뭘 바꿔볼 거냐? 몰 농도를 바꿔볼 거예요. 좀 과학 동아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활동이거든요. 보통 이제 용액은 퍼센테이지에 대한 농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몰 농도로 바꿨을 때 좀 계산하기가 좀 쉬운 게 있어서 좀 변환시키는 걸 좀 많이 해요. 활동을.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면 수월하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밀도를 이용해서 염산 1리터의 질량을 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질량을 구한다. 먼저 왜 기준이 1이냐 왜 1이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몰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와 용질의 양을 다 알아야 되죠. 내가 가정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용액이 1리터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1리터 있다고.
거기 왜 굳이 1리터냐? 야, 0.2리터든 0.3리터든 0.5리터든 1리터든 농도는 모두 같아야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가 바뀔 뿐이야. 뭐가 바뀔 뿐이야. 몰수가 바뀔 뿐이고 비율은 일정하게 갈 뿐이에요. 비율은 일정하고 양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용액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는 몰수가 변하는데 몰수가 변하는 것만큼 분모 전체가 변하기 때문에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거기다가 왜 굳이 1이라는 기준을 세웠냐? 어차피 여기에다가 또 뭐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럼 1이 들어가면 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럼 0.2는 안 돼요. 0.2리터로 생각하고 풀면 안 돼요. 되죠? 왜 안 돼요? 마지막에 여기를 뭘로 해야 돼요? 0.2리터로 통일을 시켜줘야겠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자, 염산의 질량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일단 부피는 우리가 1리터로 했다고 했으니까 1000ml가 될 거고 여기 밀도를 친절하게 제시해줬네요. 그렇죠? 그러면 ml 약분 될 거고 얘네들 곱해주면 몇이 돼요? 1180g이 되겠죠? 1180g. 자, 퍼센트 농도로 염산 1리터에 포함된 염화수소의 질량과 무를 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염산이 이만큼 있었다 그랬는데 이만큼 있는 거죠. 1리터 있을 때 염산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몰수로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용액의 질량이에요. 그쵸? 이 용액의 질량에서 몇 프로? 35%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35%만큼 해당되는 비율을 곱해줘야 용질의 질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몇을 곱해준다? 1180을 곱해준다. 1180을 곱해준다. 계산을 하면 몇 g이 나오냐면 413g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또 그대로 대입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얘는 질량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몰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질량을 다시 뭘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몰수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랬을 때 413g 하면 단위 약분이 되죠. 그러면 몇 몰? 11.3몰. 그래서 용액의 부피는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 0.2리터가 아니라 1리터로 기준을 잡았죠. 그죠? 1리터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1분에 11.3몰 하면 11.3몰 농도가 되겠죠. 그죠? 농도를 환산할 때는요, 누구를 기준을 잡을지를 참 잘 정해야 돼요. 알겠죠? 가정하는 거, 그리고 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농도가 변하는 건 아니다. 비율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다? 용질의 몰수나 질량이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분의 부분의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명심해 두세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탄산음료 A에 용기에 적혀있는 성분 표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에서 탄수화물의 퍼센트 농도와 나트륨의 ppm 농도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보면, 자,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A에서 탄수화물의 퍼센트 농도죠. 적어볼게요. 탄수화물인데 얘는 퍼센트 농도로 보여 있고 그 다음에 자 나트륨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ppm 농도로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일단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200ml 기준인데 밀도가 뭐라 그랬냐면 1g/ml래요. 우리는 그럼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면 200ml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0ml가 있을 때 용액은 몇 g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그쵸. 200g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200ml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1ml당 1g이 있다는 얘기니까 지워지면 200g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200g 있을 때 탄수화물 몇 g이다? 24g이다. 여기다 곱하기 몇?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몇이 될까요? 자, 계산을 좀 쉽게 하면 이렇게 해서 12%가 되겠죠. 그죠? 자,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풀어볼게요.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ppm은 200g에다가 나트륨이 12mg이라 그랬는데, 자, g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분모와 분자의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 자, 12mg이라 그랬으니까 0.012g이 되겠고, ppm 할 때는 10의 6승만큼 곱하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좀 쉽게 해보면, 얘는 0.006이 되겠고, 얘는 100이 되겠고, 그죠? 여기 10의 2승이니까 여기가 4가 되겠고 이렇게 하면 맞나요? 자 그러면 0.006 곱하기 10의 4승인데 그러면 60 ppm이 되겠죠. 그죠? 이해하셨나요?
자, 9번. 그림은 A를 희석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소용액의 질량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이런 농도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자, 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일단, 뭘까요? 몰수는 알아야 되잖아. 몰수. 그죠? 몰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A의 몰수를 구해볼게요. 자, 몰수를 추가했다고 하진 않았으니까 A의 몰수는 일단 120g에다가 5%의 용질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100이 있을 때 5g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100이 있을 때 5g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5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120g 곱하기 0.05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몇 그램? 6g이 되겠어요. 용질이 6g 있다는 얘기고, 여기 화학식량이 6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몰수를 적어보면 0.1몰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물을 추가했대요. 물을. 그러면 우리가 용매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누굴 통해서 알아본다? 얘를 통해서 알아본다. 어떻게? 공식을 써서. 자, 0.1몰이 있다 그랬고, 우리가 용매를 모르잖아요, 일단. 그쵸? 용매 모르는데 얘는 단위는 킬로그램일 거고, 이걸 해줬더니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0.5 몰랄 농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용매는 몇이 돼야 돼요? 용매는 0.2kg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용매는 몇 그램? 200g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나에서 소용액의 질량이라 그랬어요. 자, 용매입니다. 용매.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죠. 용매인지 용질인지 아니면 용액인지. 그쵸? 잘 보라 그랬어요. 용매라고 했기 때문에 이 200g에다가 몇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용질의 질량인 6g. 여기 아까 구했죠? 6g. 6g을 더해주면 몇이 됩니까? 206g이 되겠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00g이었잖아요. 200g. 206g이죠. 206g. 206g인데 그러면 더 넣어준 물의 무게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몇 g? 86g.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11차 시인데, 11차 시 마지막 단원입니다. 1단원의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인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차시를 두 개로 나눠서 할 생각이거든요. 알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